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화요일 RK9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군사적 무력 대응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어느 쪽이 먼저 트리거를 건드리느냐의 치킨 게임에 돌입한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한 양측이 군사 충돌을 대비해서 서로 상대의 잘못이라는 명분 쌓기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 옵션을 완비하고 있으며 군사 행동을 취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비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연방 재무부는 북한은행 8곳과 개인 28명을 새로 제재해 돈줄 끊기 등 제재 압박 극대화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과 말의 전쟁과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국은 연일 군사 옵션을 경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김정은 정권 돈줄 끊기 등 외교적, 경제적 제재 압박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 총리와 가진 백악관 공동회견에서 북한의 선전포고 주장과 격추 위협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대북 군사 옵션을 선호하지는 않지만은 차선책으로 완전히 준비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에게 대단히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며 그는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대응 경고와는 달리 현 시점에서는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의 위협을 고립시켜야 할 때라며 일단 외교적, 경제적 제재 압박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펜터곤 수장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매티스 장관은 미국은 유엔에서도 외교적 해결 노력을 계속 기울였다면서 북한에 대해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제재 결의가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상기했습니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북한은행 8군데와 중국, 러시아, 리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주재 해외 지점 책임자 등 북한인 26명에 대해서 새로 금융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은행들과 금융인들이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름에 따라 이들과 금융이나 무역 거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중국과 러시아까지 모든 국가의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어내겠다는 이란식 제재 압박 극대화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부터는 어떤 이유라도 북한은행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란식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은행들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 시스템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수준에 가까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지난 2010년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금융 분야에 중점을 둬 시행했던 세컨더리 제재나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금융 봉쇄를 염두에 둔 고강도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두 차례의 제재는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는 핵 개발 자금을 차단하고 이란을 국제 경제에서 고립시킴으로써 이란 핵 합의의 바탕이 됐습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북한 역시 핵 협상을 위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정면으로 겨냥한 대상은 주로 중국의 금융기관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해외 금융 거래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이번만큼은 미국의 금융망과 단절되는 위협을 무릅쓰고 북한은행들과 거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의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문당했다면서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팍스뉴스에 원비어 부모와의 인터뷰가 방송된 직후 트위터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오토를 납치했고 고문했고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혔다. 북한은 희생자가 아니라 테러리스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원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지난 6월 13일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의식 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비어의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잔인한 정권이라고 비난한 적은 있지만 고문 사실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던 트럼프 공화당의 시도가 연방 상원에서 지지표 미달로 표결에도 붙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좌초됐습니다. 더욱이 다음 달부터는 상원에서 단순 과반수 가결이 아닌 60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화당의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는 상당 기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재 기자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시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연방 상원에서 시도했던 린지 그레이엄, 빌 캐시디 상원위원회 헬스케어 법안이 지지표 미달로 결국 표결에 붙이지도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는 연방 상원은 다음 우선 과제인 세제 개혁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를 일단 포기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의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는 7월에 이어 9월에도 다시 한번 좌초됐습니다. 특히 단순 과반수인 51표로 가결할 수 있었던 상원 규정이 이달 말 만료되기 때문에 10월부터는 다시 60표를 필요로 하게 돼 오바마 케어 폐지는 초당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장기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레이엄 캐시디 법안이 좌초된 것은 공화당 상원의원 52명 가운데 랜드 폴, 존 맥케인, 테드 크루스,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 등 적어도 4명이 반대하는 바람에 단순 과반인 50표의 미달에 부결이 확실해지자 표결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엄 캐시디 법안에 대해 랜드 폴 상원의원은 오바마 케어 폐지가 아니다라고 반발한 반면에 다른 상원의원들은 이 법안 시행에 따른 비용과 영향을 의회 예산국에서 분석하기도 전에 51표 가결 시한에 맞춰 졸속으로 서둘렀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민간 전문 기관들이 그레이엄 캐시디 법안을 시행할 경우 2026년까지 각 주정부들이 2,150억 달러를 덜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밝혀 각 주지사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게다가 이 법안으로는 무보험자들을 무려 2,100만 명이나 양선해낼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면서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세제 개혁을 시도한 후에 오바마 케어 폐지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60표를 확보하기에는 극히 어려워 장기간 성사는커녕 시도마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혹시라도 공화당이 추진하는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 750만여 명은 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은 개인보험 시장을 무너뜨리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오바마 케어를 사실상 폐지하고 각 주정부에 이관하려는 공화당 상원의 그레엄 캐시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2027년까지 750만여 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피터리 국장은 성명에서 그레엄 캐시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바마 케어가 생겨나기 이전 수준보다 무보험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내 개인 보험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시장 자체를 망가뜨리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건강보험 플랜은 물론 주 경제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피터리 국장은 특히 캘리포니아 주뿐만 아니라 상당수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면서 전국 많은 미국인들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 측이 2020년부터 2027년 사이 1조 39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기금을 잃을 수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발표한 뒤 연이어 나왔습니다. 피터리 국장은 그레엄 캐시디 법안이 주정부에 이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마치 선택과 유연성을 넓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플랜이라고 강조하며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RKTV 뉴스 박현경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